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GCS 설명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FC랑 GCS 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GCS에서 그래프도 그리고 또 상태도 표시할 수 있는지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설명만 드릴 거고 역시 소스코드 작업은 없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그림인데 GCS랑 FC 간에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받는지를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선 FC에서는 비에노 080의 롤피치 요 회전 각도랑 LPS EEHH의 고도 정보 그리고 조종기의 스틱 값을 PID 목표 값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50Hz 주기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GPS 위도 경도 정보, 배터리 전압 정보, 조종기의 스위치 상태랑 페일세이프 상태를 10Hz 주기로 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EEPROM에 저장되어 있는 PID 개인들도 보내줄 건데 이건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건 아니고 GCS에서 요청을 했다거나 혹은 FC의 전원이 처음 들어갔을 때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GCS에서는 PID 개인 설정 값들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PID 개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요청 데이터를 프로토콜에 맞게 FC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메시지들은 GCS에서 버튼을 누르면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데이터 주고받을 종류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이 각각이 어떤 순서와 형태로 주고받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이 FC랑 GCS 간 통신 프로토콜은 예전에 iBus랑 UBX 프로토콜도 했었고 또 EEPROM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을 직접 정의했었는데 그것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제가 직접 정의한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하자면 FC랑 GCS 간의 3DR 텔레메트리 무선 모듈로 통신하고요. 각각의 텔레메트리 모듈은 연결된 장치랑 UART로 인터페이스하죠. 그리고 FC에서 GCS로 보낼 때는 0x46, 0x43으로 시작하고 반대로 GCS에서 FC로 보낼 때는 0x47, 0x53으로 시작하는 드론의 상태 및 명령 정보가 담긴 20바이트 단위의 양방향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길이는 양방향 다 20바이트 단위고요. 그 중에 첫 2바이트가 헤더 정보고 통신 방향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르죠. 그 다음 한 바이트가 ID 정보고요. 이 메시지가 어떤 정보들인지를 나타내는 메시지의 ID입니다. 그 후에 페이로드 16바이트가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 ID에 따라서 다른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죠. 맨 마지막 한 바이트는 체크썸 정보입니다. 체크썸은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EEPROM 데이터 관리할 때 썼던 체크썸 방식이랑 동일하게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에 따라서 메시지 종류들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이 GCS 다운받으면 같이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도 표로 정리를 한 거고요. 2바이트 이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은 리틀 엔디언 표현 방식을 따릅니다. 낮은 바이트가 낮은 주소를 갖는 거죠. 그리고 체크썸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다음 장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썸은 한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체크썸 계산하는 방법은 0xFF에서 이 메시지 프레임 총 20바이트 중에 앞에 19바이트의 값들을 바이트 단위로 다 뺀 결과를 체크썸으로 정의합니다. 빼는 과정에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 무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체크썸은 메시지의 맨 마지막에 실어서 같이 보내죠.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체크썸을 또 따로 계산해서 그게 받아진 메시지의 맨 마지막 데이터와 일치하면 이 메시지가 잘 받아진 거고 아니라면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메시지는 버립니다. 체크썸 계산은 양방향 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 예전에 설명드리고 구현도 했었던 내용이죠. 코드도 엄청 간단했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토콜에서 제일 중요한 각각의 아이디에 따른 메시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그 PDF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표인데 FC랑 GCS 간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 순서, 그리고 형태를 정리한 표고요. 프로토콜의 버전은 0.9.1입니다. GCS는 버전이 0.9.6이었고 그 GCS는 통신 프로토콜 버전 0.9.1을 따라 데이터를 파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표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설명이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나중에는 제 설명 없어도 이 표만 가지고 혼자서도 코드를 구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메시지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통신 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먼저 FC에서 GCS로 보내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FC 입장에서는 송신하는 데이터죠. 모든 메시지는 총 20바이트 길이를 가지고 있고 먼저 송신할 데이터의 헤더 정보는 0x46, 0x43, 아스키로는 대문자 FC 이렇게 2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의 아이디가 1바이트가 있는데 0x10이 이 메시지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아이디가 1바이트로 표현되니까 총 메시지는 256가지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중에 8개의 아이디만 사용할 겁니다. 먼저 0x10 아이디의 메시지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면 페이로드의 첫 2바이트는 롤의 회전 각도입니다. 뒤에 숏 0, 숏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부호 있는 2바이트 정수 형태를 의미하고요. 그럼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괄호 안에 곱하기 10의 2의 2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스케일 팩터를 의미하고요. 10의 2승, 즉 100을 곱한 값이란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 챕터 2에서 비에노 080의 회전 각도를 4바이트 실수 형태, 즉 플롯형 변수에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변수에 든 값은 도 단위의 값이었는데 그 값에 곱하기 100한 후에 2바이트 정수 형태로 변환해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의 정보만 GCS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그 2바이트 중에 하위 바이트를 이 바이트 3에 넣고 상위 바이트를 바이트 4에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리틀 엔디언 표현 방식이죠. 그러면 GCS는 이 값을 받아서 나누기 100을 해서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피치 각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바이트 정수 형태로 변환하면 아까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라고 그랬는데 곱하기 100을 해서 보내니까 도 단위로는 마이너스 327.68도부터 플러스 327.67도까지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롤 피치는 끽해야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80도부터 플러스 180도까지라서 이렇게 변환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요 회전 각도는 0부터 360도까지의 양수 값이어서 부호 없는 2바이트 정수 형태로 보냅니다. 숏인데 앞에 U가 붙어있죠. 이게 unsigned를 의미합니다. 값의 범위는 0부터 65,535까지고요. 스케일 팩터는 100입니다. 100 곱해진 값을 보낸다는 소리고 이건 도 단위로는 0부터 655.35도까지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롤 피치 요의 회전 각도는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기압 고도는 LPS22HH의 기압 고도고요. 이건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어서 부호 있는 2바이트 정수 형태고 역시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스케일 팩터가 10이니까 실제 보내줄 수 있는 고도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가 될 거고 이건 미터 단위니까 킬로미터 단위로는 마이너스 3.2km부터 플러스 3.2km까지가 표시될 겁니다. 만약에 이 범위를 넘어서 보내면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센서 데이터고요. ICM2060의 자이로 데이터는 아직은 보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내는 정보 앞에 목표가 붙어 있는데 이 말은 PID 제어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PID 제어의 기본 개념이 목표의 값과 현재 값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목표에 수렴하도록 한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목표가 붙어 있는 것들이 각 축마다 제어의 목표 값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먼저 목표 롤각이 PID 롤축 제어의 목표 회전 각도고 역시 부호 있는 2바이트 정수 형태고요. 스케일 팩터는 100입니다. 이 목표 값은 조종기의 스틱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조종기 스틱 값이 1000부터 2000 사이의 값이었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이런 식으로 변환할 건데 변환한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 변환하는 건 코드 짤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환된 도 단위의 값에 100을 곱하고 그걸 2바이트 정수 형태로 보내면 됩니다. 피치도 마찬가지고요. 요도 마찬가지인데 부호 없는 unsigned라는 것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 기압 고도는 고도 제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2바이트 다 0을 채우면 됩니다. 근데 GCS는 이 값을 받으면 그래프로 출력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0x10 아이디의 페이로드 정보고요. 맨 마지막 1바이트는 체크썸입니다. 체크썸 계산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코드 작성할 때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아마 그때는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0x10id의 메시지 프레임이 다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GCS로 보내면 이제 GCS에서는 똑같이 이 순서랑 형태에 맞게 파싱을 해서 그래프로도 그려주고 표시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FC에서 이 데이터들을 보내주면 되는데 이 데이터들은 50Hz 주기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GCS에 파일 저장 기능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데이터가 수신되면 이 스타트 로그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저장이 됐었죠. 저장된 폴더를 보시면 두 개의 파일이 따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0x10id의 메시지가 수신되면 그 데이터가 ahrs.txt 파일에 저장이 되고요.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은 저장한 날짜랑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0x11id 메시지를 설명드릴 건데 그 데이터는 gps.txt 파일에 분리돼서 저장됩니다. id별로 파일도 구분을 해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1kHz로 제어를 할 거잖아요. 근데 50Hz 이렇게 느리게 보내는 이유는 GCS에서 이 데이터들 가지고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표시만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GCS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눈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50Hz보다 천천히 보내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빨리 보내면 제 GCS에서 데이터가 너무 빨리 들어오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 50Hz까지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는 이렇게 50Hz로 천천히 보내지만 FC 내부에서는 그거에 상관없이 1kHz로 제어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제어 주기가 느려지면 비행 성능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목표로 했던 1kHz 주기로 비행 제어가 되도록 설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할 수 있는 게 왜 이런 데이터들을 4바이트 실수 형태의 정보를 그대로 안 보내고 2바이트 정수 형태로 변환해서 보내느냐 이것도 궁금할 수 있죠. 이건 통신할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변환하지 않고 4바이트 실수 형태를 그대로 보낸다고 하면 하나 보낼 때마다 4바이트씩 필요하니까 총 페이로드는 32바이트가 필요해질 겁니다. 그럼 통신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꼴이라서 데이터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줄인다고 무턱대고 막 줄이면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의 정보를 4바이트 실수에서 2바이트 정수로 줄여서 보내는데 바이트 수가 줄면서 데이터의 손실도 같이 생겼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보낼 수 있고 또 보낼 수 있는 값의 범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줄여서 보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수업에서는 줄여서 보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보낼 겁니다. GCS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일 뿐이라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송신할 데이터의 0x11id의 메시지 프레임입니다. 첫 두 바이트 헤더는 똑같고요. 이번엔 id가 0x11이죠. 이 메시지 페이로드의 첫 4바이트가 GPS의 위도 정보인데 long이라고 되어 있는 건 부호 있는 4바이트 정수 형태를 의미하고요. 뒤에 숫자 0, 1, 2, 3은 바이트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역시 리틀 엔디언 표현법이죠. 스케일 팩터는 10의 7승입니다. 보통 위도 경도 정보는 소수점 이하 7번째 자리까지가 유효한 정보여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4바이트 또 바로 경도 정보가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 배터리의 전압 정보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부호 없는 2바이트 정수 형태고 스케일 팩터는 100입니다. 그 후부터 조종기의 스위치 A 그리고 스위치 C, 페일 세이프 상태가 1바이트씩 있는데 스위치 A는 2단 스위치고 위로 올리면 0, 내리면 1을 보낼 거고요. 스위치 C는 3단 스위치고 위로 올리면 0, 중단일 때 1, 내리면 2를 보낼 겁니다. 예전에 아이버스 파싱 할 때 스위치를 조작하면 지금처럼 값이 0, 1, 0, 1, 2 이런 게 받아지는 게 아니고 1000, 1500, 2000 이런 게 받아졌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내려면 또 이 스위치 정보 하나 보낼 때마다 각각 2바이트가 필요해요. 1바이트로는 0부터 255까지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양을 줄이려고 01, 012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failsafe의 상태는
정상 동작할 때는 0을 보내고 failsafe가 발동되면 1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2가 또 있는데 우선 failsafe는 정상이거나 발동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럼 0,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2는 뭐냐면 이거는 failsafe가 발동된 게 아니고 수신기로부터 데이터 자체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 2라는 값을 보낼 예정입니다. 예전에 failsafe 했던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failsafe가 발동되면 그 발동됐다는 정보를 FSIA6B 수신기가 FC로 보내주죠. 즉 그때는 수신기랑 FC는 연결이 잘 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신기랑 FC의 연결이 잘 안 돼서 데이터가 안 받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신기랑 FC랑은 2.53mm 커넥터로 연결을 하는데 이 커넥터가 좀 헐렁하게 껴졌다거나 아니면 비행하다가 이 선이 빠졌다거나 하면 FC로 아이버스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올 테니까 마치 failsafe가 발생한 것처럼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텐데 근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짠 코드에서는 이걸 아예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짠 코드는 수신기가 FC한테 failsafe 상태다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면 FC에선 그걸 알 수 있었던 건데 수신기랑 FC랑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FC는 아예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랬고 혼자 제어는 되고 있는데 조종이 안 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코드를 다음 챕터에서 구현을 할 거고요. 그 상황이 되면 GCS로 failsafe 상태를 2라는 값을 보낼 거예요. FC에서는 아직 그건 구현하진 않았지만 GCS에서는 그걸 표시하는 걸 미리 구현해 놨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거 구현할 때 한 2초 동안 수신기로부터 데이터가 안 받아지면 failsafe라고 인식하도록 할 거고 그때 이 2라는 값을 GCS로 보내고 모터를 강제로 끄는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reserved 이렇게 돼 있는 건 예약된 바이트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는 바이트예요. 앞으로 이 이후에도 reserved 바이트가 많이 나올 텐데 다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0을 채워서 보내면 됩니다. 언젠가는 GCS 버전도 업데이트가 되고 또 이 프로토콜 버전이 올라가면 이 reserved 바이트를 쓰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지막 한 바이트는 체크섬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0x11 ID 메시지 설명이 끝났고 이 0x11 ID의 메시지는 초당 10번씩 보낼 겁니다. 왜 아까 0x10은 50Hz로 보내면서 이거는 10Hz로 보내냐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은 사실 막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0Hz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PID 개인 값을 송신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F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을 GCS로 보내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메시지들은 아이디가 0x10, 0x11이었는데 개인은 0x00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아이디 0x00이 롤의 내부 PID 개인이고요. 아이디 0x01이 롤의 외부 PID 개인입니다. 아이디 외에는 다 똑같으니까 0x00 아이디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로드 첫 4바이트가 롤의 내부 PID의 P 개인이고요. 4바이트 실수 형태, 즉 플롯 형태입니다. 실수는 항상 부호가 있죠. 플롯 뒤에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바이트 순서고 리틀 엔디언 방식입니다. 4개 바이트를 한 바이트씩 쪼개서 낮은 바이트부터 바이트 3, 4, 5, 6 순서로 보내는 거죠. 실수 형태는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쪼개는 게 정수 형태랑은 좀 달랐죠. 예전에 유니언 이런 걸 써서 바이트 단위로 쪼갰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스케일 팩터가 없어요. 즉 플롯 형태의 개인 값을 그대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 4개 바이트가 롤 내부 PID의 I 개인이고요. 또 그 다음 4개 바이트가 롤의 내부 PID의 D 개인입니다. 마지막 4개 바이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롤 피치 요의 회전 각도는 2바이트 정수 형태로 변환해서 보내는데 이번에 PID 개인은 4바이트 실수 형태를 그대로 보내냐면 아까 2바이트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의 자리가 잘려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PID 개인은 그게 잘려나가면 제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 그대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ID 0x02가 피치의 내부 PID 개인이고요. ID 0x03이 피치의 외부 PID 개인입니다. 그 외에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랑 같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ID 0x04가 요의 각도 제어 PID 개인이고
0x05가 각 속도 제어 PID 게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같은 경우는 제어 방식이 롤 피치랑 좀 다른데, 롤 피치는 하나의 더블 PID 제어만 사용하는 거고, 요는 두 개의 싱글 PID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릴 거긴 한데, 우선 롤 피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앵글 모드로 제어를 할 거라서 각도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즉 조종기의 키값이 제어의 목표 각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종기 스틱을 중간에 두면 롤 피치가 0도, 즉 수평을 유지해야 되고요. 스틱을 좀 움직이다가 다시 중간으로 돌려놓으면 드론도 다시 0도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스틱을 중간에 두면 현재 각도를 유지하다가 스틱을 움직이면 헤딩도 변할 건데, 그러다가 다시 스틱을 중간에 두면 헤딩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현재 헤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틱이 중간일 때 현재 헤딩을 유지하는 각도 제어를 할 거고, 중간이 아닐 때는 각 속도 제어 방식을 쓸 거예요. 그게 또 각각 싱글 PID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각각을 싱글이 아니고 또 더블 PID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두 종류가 아니고 각도 제어의 내부 외부, 각 속도 제어의 내부 외부, 이렇게 총 4종류의 개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헤딩 제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제어를 할 게 아니라서 싱글 PID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될 것 같아서 둘 다 싱글 PID를 쓸 겁니다. 근데 이 방식 말고도 더 좋은 요 제어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롤 피치도 마찬가지고요.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걸 쓰셔도 무방한데, 우선은 제 수업대로 똑같이 따라한 후에 제어가 잘 돼서 비행까지 잘 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제어 방식을 바꾸실 분들은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어 방식을 바꾸려면 안전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나서 하셔야 돼요. 제어 알고리즘을 바꾸면 개인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수업을 따라 하시면 이제 코드도 저랑 똑같이 짤 거고 개인도 제가 알려드린 개인을 쓰실 테니까 저랑 완전히 똑같은 비행 성능을 가진 드론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FC에서 GCS로 보내는 메시지의 종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FC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GCS로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GCS에서는 이 값들을 수신받아서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프나 텍스트로 표시를 해주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설정 탭에서 텍스트로 표시해줍니다. GCS에 이 데이터들 파싱하고 표시해주는 코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FC 입장에서 수신받는 메시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GCS에서 FC로 보내는 데이터, FC 입장에서는 수신할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근데 제 강의에서 개발한 드론이 자동 비행 기능도 없고 특히 웨이포인트 비행 기능이 없어서 GCS에서 FC로 데이터를 보낼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데이터의 방향이 GCS에서 FC로 보내는 거고, 이 메시지의 첫 2바이트는 또 헤더 정보인데 안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까 송신할 때는 0x46, 0x43이었는데 수신은 0x47, 0x53 이렇게 2바이트고요. 아스키로는 각각 대문자 G랑 대문자 S입니다. 이 수신할 메시지 아이디가 0x00이랑 0x01, 이 각각이 롤의 내부 외부 PID 개인 값이고, 아까 송신 때랑 똑같이 4바이트 실수 형태의 스케일 팩터는 없고요. 그리고 PID 순서고 나머지 사용되지 않는 4바이트가 맨 밑에 있고, 마지막 체크섬 1바이트가 있는데 역시 계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GCS에서 개인 설정할 때 샌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개인을 보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그 GCS에 설정하려고 적은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FC한테 보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FC는 이 순서대로 역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체크섬 검사하고 일치한다면 원하는 변수에 파싱하면 됩니다. 예전에 UBX나 아이버스 파싱할 때랑 데이터 구조가 또 거의 같아서 코드도 한 8, 90%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 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또 수신할 메시지 아이디가 0x02, 0x03인 메시지들은 피치의 내부 외부 PID 개인 정보입니다. 나머지는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ID 0x04랑 0x05가 각각 요의 각도 제어 개인, 각속도 제어 개인이고요. 역시 설명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GCS에서 FC로 개인을 보내는 거는 여기는 이 각각의 샌드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메시지 프레임에 맞게 데이터가 FC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FC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파싱을 해서 EEPROM에 저장을 하고 또 다시 그 값을 EEPROM에서 읽어와서 GCS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값들이 이 오른쪽 이 부분에 다시 표시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GCS에서 FC로 PID 개인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ID 0x10이 개인을 요청하는 메시지고요. 보시면 바이트 3이 개인 종류라고 되어 있죠. FC는 개인의 종류가 롤의 내부 외부, 그리고 피치 내부 외부, 요의 각도, 각속도 이렇게 총 6가지 종류의 PID 개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개인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건지를 여기에다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바이트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0을 채워서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GCS에 개인을 요청하는 이 버튼들을 누르면 요청할 메시지의 종류를 바이트 3에 실어서 FC로 보내줍니다. 버튼은 총 7가지가 있고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에 따라서 요청하는 개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럼 FC에서는 이 메시지를 수신받으면 그 안에 바이트 3의 값이 0부터 6까지의 값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개인을 보내주면 돼요. FC가 GCS로 개인을 보내줄 때는 아까 설명드린 송신 메시지 프레임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 3의 값이 6이면 모든 개인을 다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FC랑 GCS 간 통신 프로토콜 버전 0.9.1에 정의된 내용들이고 이 파일이 GCS 다운받으면 같이 첨부되어 있는 이 PDF 파일이죠. 그래서 뭔가 좀 많고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 코드를 짜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지금 설명드린 이 순서대로 보내고 또 순서대로 받아서 파싱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 FC의 송신 코드 작성하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